여러분, 월급 명세서 받아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냥 숫자만 쭉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요, 그 숫자 뒤에는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비용, 보상적 임금 격차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받는 돈도 제각각이죠. 이거 언뜻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훈련받는 기간은 비슷한데 말이죠. 단순히 뭐 기술이 더 좋아서? 교육을 더 받아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는 위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숨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직접 일자리를 구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에어컨 빵빵 나오는 쾌적하고 안전한 사무실이고 다른 한쪽은 땡볕 아래 아찔한 높이에서 일해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을 그 위험한 곳으로 가게 만들려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돈, 즉 추가 임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월급은 단순히 여러분의 시간과 기술에 대한 값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에 따르는 온갖 나쁘고 힘들고 굳은 일에 대한 보상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 놀라지 마세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게 무슨 최신 경제학 이론 같죠?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요. 무려 177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바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처음 이야기한 거거든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장점과 단점을 다 합치면 그 총가치는 결국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직업이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다는 거예요. 월급이 적으면 뭐 일이 편하다거나 보람이 있다거나 하는 다른 장점이 있고 반대로 월급이 아주 많다면 그만큼 뭔가 힘든 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개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보상적 임금 격차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간 근무 수당, 위험 수당, 또 뭐 분진이 많은 곳에서 일하면 받는 수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단점을 돈으로 보상받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위험에 붙는 가격표, 과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돈만 더 준다면야 하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난 무조건 안전이 최고야. 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경제학에서는요, 이런 개인의 선호도를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로 설명하는데요.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위험, 세로축이 임금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하려면 최소한 이만큼의 돈은 받아야겠다 하는 각자의 마지노선 같은 거죠. 저는 이걸 개인의 컴포트 커브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래서 이 컴포트 커브는 사람마다 모양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어요.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요, 위험이 아주 조금만 늘어나도 월급 확 올려주세요 하고 요구하겠죠? 그럼 이 사람의 커브는 아주 가파르게 그려질 겁니다. 반면에 좀 더 대담한 사람은 그 정도 위험은 괜찮아요 하면서 적은 임금 인상에도 만족할 테니 커브가 훨씬 완만해지겠죠? 자, 이렇게 사람들의 각기 다른 선호가 모여서 노동시장에서 위험한 일이라도 할게요 하는 공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요 쪽, 즉 기업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업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작업장을 아주 안전하게 만들려면 뭐 안전장비 사고 교육하고 돈이 엄청 들겠죠. 반대로 그 돈을 아끼는 대신 위험하니까 월급을 더 드릴게요 하고 사람들을 유인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일종의 줄다리기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 정도 돈을 주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노동자들의 공급과 이 정도 돈을 주고 사람을 쓰겠다는 기업들의 수요가 딱 만나는 점이 생기는 거죠. 바로 여기서 시장 전체의 위험에 대한 가격, 즉 위험 프리미엄이 결정되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임금과 위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걸 헤도닉 임금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하면 시장이 위험에 매기는 가격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정말 대담하고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인간 생명의 가치는 얼마일까 하는 질문이죠. 자, 이 보상적 임금 격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말로 인간의 생명의 가격을 매기는 게 가능할까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홍길동 씨의 목숨값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되죠. 대신 그들은 통계적 생명의 가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 X회사와 Y회사가 있습니다. Y회사는 X회사보다 연간 사망 위험이 0.1%, 그러니까 1000명 중 1명꼴로 더 높아요. 이 추가적인 위험 때문에 사람들을 고용하려면 Y회사는 X회사보다 연봉을 870만 원이나 더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87만 원이라는 위험 프리미엄 속에 통계적 생명의 가치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요, 놀랍게도 87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시장이 보이지 않게 한 명의 통계적 생명에 87억 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셈이죠. 자,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특정인 한 명의 목숨값이 87억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노동자 1000명이 우리 중 한 명이 더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각각 870만 원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70만 원에 1000명을 곱하면 바로 87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건 개인의 가치가 아니라 집단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의 총합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걸 대체 왜 계산하는 걸까요? 그냥 재미로?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요. 예를 들어 정부가 100억을 들여서 고속도로에 새로운 가드레일을 설치할까 결정할 때 바로 이 통계적 생명의 가치를 기준으로 비용 편입 분석을 합니다. 이 가드레일이 통계적으로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87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 100억 원 투자는 좀 과하다, 혹은 그 이상을 구할 수 있다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감수하는 위험의 가격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의 기준이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 숫자 안에는 혹시 어떤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 숨어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아주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덕분에 기꺼이 포기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여러분의 월급에 붙어있는 그 숨겨진 가격표는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